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치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선업을 짓기 위해서 공을 들일 뿐이지요.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가꾼대로 거두는 인과의 이치 따라 상없이 보훈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쉬지 않고 수행하며 끊임없이 보훈 본공하는 수원교당 유산 신경옥교도 초대했습니다. 유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수원교당이 새롭게 봉불식을 가졌습니다. 수원교당은 또 경기 인천교구 교구청 교당이기도 하고 경기 인천교구 교화를 활발하게 또 진행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새롭게 봉불식을 하고 또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교화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봉불식을 준비하기까지도 많은 교도님들이 애쓰셨을 것 같고요. 또 봉불식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관리하시느냐고 애쓰실 텐데 우리 수원교당 봉불식 준비하면서 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봉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불하는 과정 그 전날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청소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봉불식 끝나자마자 미비한 공사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한 2달 정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청소한 곳을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뭐 끊임없이 반복이 되더군요. 네, 그렇군요. 특히 유사님은 또 조경을 하고 계셔서 직접 그 수원교당이 이제 새로 보금자리 마련하는데 또 조경을 지경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조경은 어떻게 또 이루어졌습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조경 공간에 자재를 반입하는 것조차도 어려워가지고 자재 한번 반입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얘기를 했어도 한 일주일 전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끊임없이 졸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네. 좁은 공간에 많은 공정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는 중복되는 공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진행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말 아름답게 조경을 꾸며 놓으셨어요. 예, 소개를 해주시죠. 곳곳에 또 정말 조경으로 인해서 그 교당이 더 아름답게 또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쓴 것은 대각전 옆에 있는 지금 기도정원이라고 불리우는 중정입니다. 그 중정을 교감님께서도 교구장님께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사실은 기도 정원에 그 대나무를 심으면서 오죽입니다. 까만 대나무. 네. 오죽을 심을 때 교구장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성공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또 어린이 법당 앞에 있는 큰 정원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이제 트램펄린도 설치하고 그네도 설치해서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소개를 해주신 기도 정원, 이름 자체도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한 건가요? 그렇죠. 원래 의도는 기도 정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중정이 맞습니다. 이제, 계획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교도들의 그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교구장님의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원상을 봉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데크 위에 개인의 공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네. 만드신 것은 교구장님 덕입니다. 그렇군요. 이 수원교당에 들어서면 이 공원에서부터 마당에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교도들을 위해서 배려를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또 와서 뛰놀 수 있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특별히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린이 교도들 봉물식 이후에 뭐 법회 오면은 법당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린이 법당이 청소년 법당보다 2배는 넓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기도 정원이라든가 청소년 법당 앞에 있는 정원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는 넓을 네. 그 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법당에서 문을 열면 바로 정원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발로도 다닐 수 있도록 넓은 데크와 모래밭 그리고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뛰어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법당 또 법회, 어린이 법회를 좀 기다려지는 그런 법회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리고 또 원불교 교도가 아니더라도 또 지역에 우리 아동들도 누구나 좀 와서 편하게 뛰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교당과 가까워지고 또 법회로 이어지지 않을까. 청소년 교회에 특별히 또 마음을 써서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봉불식 이후에 또 꾸준히 앞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시면서 정말 교도님들이 더 주인 정신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봉불식 이후에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다 꿈꾸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교당에 꿈꾸는 오실 것 때마다 같다고. 예, 아직도 꿈인 듯하다. 네. 예,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법회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참 못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가 어딘지. 예, 갑자기 늘어난 네. 공간으로 인해서 법당, 식당, 카페 찾아가는 이런 것 공간을 익히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셨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주어지는 역할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참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봉불식을 마치면서 정말 한층 더 법력이 증진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교화에 만전을 기하자는 그런 약속도 하셨을 것 같고 교도님들 스스로도 공부하는 그런 풍토가 더 커졌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마련하기까지도 또 힘든 과정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인이 되고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에 소리 없이 정말 큰 주인 역할을 하고 관리를 해주신 분이 유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또 벅찬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봉불식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유사님의 심경은 어떠셨나요? 저도 꿈 같았습니다. 예, 그 꿈을 이루는데 또 동참을 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아마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당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네. 또 그렇게 땀 흘린 곳에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또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또 교화가 널리 선양되는 그런 공간으로 된다는 것에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원교당, 경기 인천교구 교구청 교당이 정말 새롭게 교화 발전 크게 또 이루기를 저도 기원을 해봅니다. 유사님은 원불교를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접하게 되신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초였는데 그 부모님께서 늘 일요일이면은 외출을 하셨어요. 네. 외출하셨다가 오시면 아버님은 꼭 성가를 부르시고 같이 부르자 하시고 그래서 늘 따라 부르다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다니게 시작한 것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년간을 그렇게 네. 일반 법회를
네. 따라다녔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부모님이 이미 교도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교도로 되신 거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이웃집에 사시는 그 어른의 권유로 네. 요가를 다니셨습니다. 아, 처음에는 요가를 예. 배우러 교당에. 교당에 요가를 배우러 다니시다가 예. 이제 입교까지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신입교도이셨네, 부모님도. 그렇죠. 신입교도이신 부모님이 교당을 다녀오면 열심히 성가를 부르고 예, 또 그 성가 소리에 맞춰서 함께 초등학생으로서 이제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식 입교는 그러면 언제 하신 거예요, 이사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학생회에 들어가면서 입교증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까지 꾸준히 100일 기도를 다녔다고 들었어요. 6학년 1년 동안 제가 일반 법회를 빠지지 않고 갔었고요. 네. 근데 그다음에 그때는 어린이 법회는 없었던 건가요? 없었죠. 아. 초창이라서 네. 어느 교당이에요? 수원 선교소라고 이름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생긴 지 5년 미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았고 또 법회도 마루에서 봤기 때문에 공간이 좁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양옥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중학교 시절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다 그 양옥집이 있는 새 교당에서 법회를 네. 봤는데 네. 그때 100일 기도를 했어요, 봄에. 예. 그런데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머니 쫓아서 네. 시작을 했다가 네. 어떻게 100일 해제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때 비타운 김명호 교무님께서 저에게 원불교 배지를 하나 주셨어요. 예, 그거를 참 맞아요. 배지가 6년간 있죠. 예. 자랑스럽게 교복에 달고 다녔던 기억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이 이 일반 법회에 참여를 하고 거기다가 100일 기도를 결제부터 해제까지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부모님은 다녀도 중간에 그냥 뭐 싫은 마음도 날 것이고 가다가 다른 곳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날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에 참석을 하셨어요? 뭔가 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교당 가는 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교무님 만나는 것도 즐겁고 네. 그다음에 성가도 좋았고 의식 진행하는 것을 제가 즐겼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따라하는데 참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로 제가 교당을 네.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이건 뭐 이 생에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전생 습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초등학생이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학생회에 또 올라오게 되는데 학생회에서도 뭐 재미있는 그런 일화들도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런 학생의 시절이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회가 참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법회 보면 학생회 법회도 30명에서 한 50명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저희 선배들이 한 학년에서 한 30명씩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선배들 덕분에 교당 나가도 뭐 한산하거나 하진 않고 늘 북적거려서 좋긴 했습니다. 이제 또 청년 회원들이 네.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늘 소풍을 다닌다거나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이끌어줌이 좋았죠. 그래서 뭐 교당 가는 게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학생의 시절을 떠올리면 저도 그렇고 이 선후배의 끈끈한 정, 예, 서로 챙겨주고 막 의리로 뭐 어쩌고 그렇게 다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또 잊지 못할 추억들도 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운동 경기를 하든 소풍을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좀 떠오르는 어떤 그런 아슬한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가 관악산 연주함으로 등산을 갔었습니다. 그것이 네. 가장 기억에 남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가장 멀리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버스 타고 한참을 가서 네, 그 당시에는 늦어서 그러니까 뭐 승합차도 없고 그냥 버스로 예. 다 다녔군요. 시내버스 타고 갔는데 네. 1시간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은 산을 올라갔던 것 같고 예. 가서 또 준비해 간 것도 나눠서 먹고 예. 이제 그런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렇군요.
청년 회원들과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땀 흘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 우리 그 당시의 학생회 또 청년분들과는 어떻습니까? 좀 교류가 지금도 되고 있나요? 그 당시 선배 두 분이 수원교당에 같이 아, 현재 다니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제 동기가 같이 부회장으로 수원교당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정말 오랜 법연으로 함께하고 계시군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는 광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전남대학교 축산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네. 아버님께서 남광주교당에 김명호 교무님 계시니까 거기 가서 하숙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앞서 그 수원교당에 계시던 교무님. 예, 제 네. 중학교 처음 이제 담임 교무님. 예, 네. 담임 교무님이셨던 비타운 김명호 교무님께 찾아갔죠. 그래서 2년간을 하숙을 했습니다. 교당에서. 예. 와, 그렇군요. 뭐 교당하고 어느 곳을 가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대학생회가 또 창립이 되고 그랬어요. 당시 또 활발한 그 활동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대학생 원불교 학생회에서는 저희가 교리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전에 1시간씩 모여서 많으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네. 매일 1시간씩 교리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생회에서. 예, 대학생회에서 네. 그 공부를 학생들 참 열심히 하셨군요. 자체적으로 선배들이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일 찻집 활동이나 봉사 활동, 그리고 조선대학교 학생들과의 체육대회 네.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회에서는 이제 교구 활동을 이제 열심히 따라가서 했는데, 그 대학생회에서 만난 그 선후배도 청년회 가면 다 또 같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참 그 가까운 형제들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너무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서 통금에 걸려가지고 외출 금지당하는 학생도 당신은 있었고요. 통행금지가 있었군요. 어찌 보면 수원에서 광주 지역으로 내려가서 정말 조금 외로울 수 있고 낯설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더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제2의 고향이라고 여겼습니다. 아, 제가 광주에서 4년을 생활하면서 제 의식이 한 단계 진급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많은 법연들을 만나는 그런 시기였기 네. 때문에 그 법연이 지금까지도 규칙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예, 아주 무엇보다도 정말 학교 수업에 앞서 1시간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면서 교리 공부하면서 또 활동도 함께 하면서 학교 공부 아우르면서 좀 멋진 대학 생활을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지금의 사모님을 공타원 최은공 교도님을 예. 만나게 되신다고요. 예. 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거창에 산지 개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러니까 전공이 지금 축산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 개간을 위해서 또 네. 내려가신 거예요. 당시에는 저희가 네. 양돈업을 하고 아버님께서 양돈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도시 가까이에서 양돈 산업을 더 크게 벌리기가 어려운 환경이라서 제가 네. 이제 산지 초지 개간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게 되었고, 우연히 장만된 그 거창 산골을 네.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지금 그 학교를 마치면 어딘가 좀 도회지에서 또 뭔가 좀 회사에서 취직하고 싶고 그럴 텐데, 이건 산지를 개간하러 더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특별한 결심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선뜻 그런 마음을 또 내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상록수라고 하는 책과 그 대지, 펄벅의 대지,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아마 인생의 방향로가
설정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때부터 아마 그러한 그 농촌 계몽 활동을 은연중에 아마 동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정말 청소년 시기부터 뭔가 좀 남다른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내려가셔서 거창에서 이제 좀 활동을 하게 되셔요. 네. 예. 그러다가 그 공타원님을 만나게 된 건가요?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산에서 목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법회는 꾸준히 나갔고요. 아, 거창 교당. 예, 거창 교당에 예.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중매를 통해서 이제 공타원을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렀는데 그 첫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독자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그리고 원불교 교도기 때문에 교당을 다녀야 되고. 네, 한 종교. 그러니까 우린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 신앙도 같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네. 했는데 본인은 독실한 유교적 가정에서 자랐지만 본인은 그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원불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참 감사했죠. 아, 그렇군요. 사실 두 가지 조건이 독자에다가 원불교를 믿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보통 여성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조건일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유사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그대로 다 실행을 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공타오님은 봉공이 활동을 비롯해서 교당생을 더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제 익숙해지면 할 일도 많아지고 잘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것도 명확해지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발적 활동들이 더 많아서 예. 어찌 보면 심신이 고달프기도 할 텐데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자녀분들도 또 교당과 인연을 맺고 또 지금 청년에 다니는 또 자녀도 있고 그래요. 예, 저희 아이들은 뭐 아기 때부터 교당 가서 경중 치면서 놀았고 예. 또 그렇게 자랐고요. 예. 딸 아이가 중학교 다니던 중학교 때 가까웠던 친구들이 헤어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법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취업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서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교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린이회부터 뭐 꾸준히 활동을 해와서 지금 네. 수원교당 청년회원으로 있고요. 아,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예, 이렇게 이사님이 일생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 가족들과 함께 이런 가족으로 공부해 오시면서 늘 어떤 내 삶의 원칙, 표준이라고 할까요? 아마 원불교 뭐 뗄 수 없는 그런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무상항의 대봉공 활동을 제가 마음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늘 강조해 주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이제 가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교법의 바탕에서도 크게 어긋나거나 그다음에 못 미치거나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탐대실과 무상의 대봉공인이 되자고 하는 다짐을 네. 늘 하고 삽니다. 네. 거창 교당을 다니셨는데 사실 수원이라는 그 큰 대도시에서 또 교당 생활하시고 광주에서도 또 뭐 대학생 활발히 하시고 많은 법우들과 함께 하시다가 정말 산중 거창에 내려가셔서 아마 지금은 거창 교당이 뭐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참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또 교당 생활하게 되셨어요? 제가 산지개간을 2년간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조금의 여력이 생겨서 교당을 찾아갔습니다.
시장통에 있던 이 시장통 상가에 있던 교당이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으로 2층 단독주택으로 옮겨져 갔어요. 갔는데 법회 오신 교도님이 처음 만난 교도분이 2분, 그 다음 주에 3분, 또 많을 때는 한 7, 8분 정도 이렇게 법회를 보게 됐는데 장날 겹치게 되면 좀 많이 나오시고 네. 그렇지 않으면 늘 적었습니다. 예, 교통편이 불편한 것도 한 요인이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무님하고 저하고 같이 2명이서 법회 보는 날도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정말 끊임없이 교당의 주인 역할을 해오셨고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 함께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그 거창교당 교무님은 얼마나 든든한 교도님이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거창교당 다니면서도 기억에 남는 일들, 보람들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당시를 가슴 아픈 떠올리니까. 일이 더 많았죠. 어느 날은 교도님이 쌀을 가지고 오시면서 교무님께서 말씀하러 전화를 하셨는데 쌀떡이 비었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교당의 쌀떡이. 예, 예. 쌀 팔아 왔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좀 교당 살림에 대한 관심도 조금 기울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무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 제가 때로는 간사처럼 때로는 부교무처럼 또 교무님의 발이 돼서 이동도 네. 하고 하려고 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거창교당에서 교도 회장을 하실 정도로 교당 생활에 정말 알뜰하게 주인으로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 교도 회장으로 또 하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교도 회장으로 정식 사령받은 것은 사실 김현정 교무님이 부임하신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제가 정식 사령을 받은 회장이었고 네. 그 이전에는 회장을 하시던 분이 법회에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 역할을 대리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또는 교무님을 수행하다 보니 또 필요에 의해서 부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올렸다는 소리도 듣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교당에서 이제 저도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임 인사를 할 때 보니까 22년에 이제 재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랬던 건 아니고 한 10여 년간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대도시에서는 저희가 이제 선배들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훈습되어지는 과정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지만 거기 교도님들은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역할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교도가 교무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당 생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교당의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좀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거창교당 봉불식도 또 새롭게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유타운 김현정 교무님이 부임하시면서 2층 양옥집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법당으로 적합치 않다. 그래서 교화를 위해서는 법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마당에 한 30평 정도 되는 법당을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빈손에서 온전히 유타운 김현정 교무님과 그 가족들의 네. 염원으로 그 법당 신축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그 한 달간 이제 교당에서 그 공사에 참여하며 네.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넉넉지 못한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새롭게 법당 신축을 준비했기 때문에 회장으로서 또 얼마나 좀 부담도 됐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든지 일을 이뤄내려고 백방으로 또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 맡겨서 일을 진행을 했지만 세세한 것들은 직접 챙겨야 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제가 이제 교도 입장에서 이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봉부를 하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보다 수원교당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환영을 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수원교당 학생회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정말 내려가 있지만 늘 곳곳에서 주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거창교당 봉불식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 앞서 그 가슴 아픈 일이란 말씀도 해주셨지만 뭐 그런 활동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창 양민 학살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크게 지냈었죠. 네. 예.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원불교가 지역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기관장들이 이제 교당에 많이 이제 드나들면서 네. 교무님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당시에 원광 어린이집을 또 운영을 하시면서 자모들 교화가 잘 되고 있었던 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교도들의 절반은 다 자모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역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 사업이 또 꾸준히 이어졌네요. 네. 예. 그렇게 거창 교당의 주인으로 또 큰 역할을 하고 법회를 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수원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떤 또 이유가 있었나요? 이제 산지 개간하고 축산업 이제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방송에서 생후 수입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87년도에 나온 뉴스였는데 1992년도에 생후가 수입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서 제가 시작하는 시점이었는데 경쟁력이 없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나는 접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5년 뒤에는 접을 것을 네. 이제 그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92년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제 자산을 처분을 했습니다. 네. 처분을 해서 지금 수원에 이제 땅을 조금 장만을 했었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축산업을 정리하고 그때 축산업 정리하고 수원에 와서 그 나무 가꾸는 사업 일을 한 5년 정도 또 네. 진행을 하고 나서 네. 조경업에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나무를 가꾸고 심고 하는 이런 조경 사업이야말로 정말 가꾼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인과의 원리를 좀 철저히 또 체감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조경 쪽에서 일하시면서 또 그런 체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기쁘죠. 이제 우선 손길이 닿으면서 예쁘게 변하는 모습.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더 가치 있게 변모하는 그런 것이 삶을 좀 풍요롭게 하는 우리 인간사하고 비슷하다는 느낌도 이제 갖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자연 속의 한 과정을. 네. 그런 속에서 또 생활하는 것이 좀 기쁩니다. 네. 아, 근데 뭔가 좀 솜씨가 기본 솜씨가 있어야 이렇게 조경으로 뭔가 좀 직장을 옮기고 생업을 옮겼을 때도 이렇게 적성에 좀 잘 맞아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땠습니까? 배우는 과정도 좀 많았을 것 같고.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님 일을 많이 거들어서 이제 집안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도시 안에 있으면서 톱질, 낫질, 네. 그다음에 도끼질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님 하시는 일을 저는 아들이 혼자였지만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소한 일들을 이제 거들면서 잔잔한 일들은 아버님한테 다 배웠고요. 그리고 양도농을 할 때는 제가 방학이면 농장 가서 돼지 300도씩 관리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예. 일은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네. 조경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면서는 한 2년간 밤낮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쫓아다니고 네. 그런 시간을 또
가지게 되었죠. 네. 조경을 하면서 좀 가장 염두에 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죠. 당장 이쁘다고 심을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크게 키울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을 둘 것인지, 네. 이 나무가 30년 뒤에도 여기에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회사를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조경 쪽으로 새롭게 좀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새로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그 신앙하고 수행한 이런 원불교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힘이 이런 크고 작은 경계들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되었죠. 우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화원을 하던 이제 손이 처남이 일을 놓고 있을 때라서 일도 줄 겸해서 나도 일손이 필요하니 같이 일을 해봅시다 라고 청했는데, 워낙 그 개인 사업을 오래 했던 분이 되나가지고 많이 충돌이 됐어요, 현장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현장 소장을 맡기고, 저는 사무 일만 보는 그런 일을 한 10여 년 했는데, 그 과정이 참 지난했습니다. 네. 말을 못하죠. 처가에 네.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지금은 해도 됩니다. 이제 뭐 많은 부분 또 알게 되고. 네. 네. 저만 속썩은 게 아니라 또 공타원은 공타원대로 오빠 때문에 저한테 말 못할 그런 미안함이 가슴앓이가 아이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제 그랬는데 그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보니 제가 예. 관여를 안 하니까 음. 이제 또 숨통이 활로가 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10여 년 같이 이제 생활을 네. 해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꼴 보아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알았는데, 네. 예. 제가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이 사건화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무마하러 다니기까지 했었지만 당사자에게는 얘기를 안 했죠. 결국은 뭐 지금은 이제 건강 문제로 회사를 떠나서 이제 가족의 관계로 같이 만나지만 지금은 뭐 편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부모 자녀 간에도 함께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같은 직종에서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같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께 하면서 앞서 그 꼴 잘 봐주는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어찌 보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고 그래도 여러 가지 불끈불끈 좀 화도 났을 거고, 내가 이거를 그냥 다 폭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저런 마음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거를 잘 또 참아내고 극복하고, 그 저변에 깔려있는 어떤 그 무서운 힘, 그게 바로 어떤 신앙으로 인한 그런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경계들을 잘 극복하고 마음의 어떤 상처 없이 그냥 이렇게 잘 편안하게, 지금 만남이 이제 편안하다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가장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데, 후에 만났을 때 그냥 편안해지는 거,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또 그런 마음 내시게 됐어요? 매일매일의 경계의 순간이죠. 일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맡겼어도 부딪히는 점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참는 것이 아니라 돌렸죠. 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하고자 하는 의욕 넘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서로의 의견 진행을 하는데 의견, 그 방향이 다른 의견 차이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해서 더 효율적인 면이 있겠지만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본인은 현장 소장이니까 현장 소장 뜻대로 해도 뭐 진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생각되면, 네. 아니면 조금 돌아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하도록 맡겨놨습니다. 네.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돌리는
계기가 된 거고. 예. 예. 돌리는 공부를 그냥 제대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래 함께 공부하시면서 늘 유사님 마음에 앞서 이렇게 돌리는 공부, 이 원불교 실제 현장에서 정말 활용을 하셨는데 어떤 법문들이 늘 우리 유사님 마음에 와닿고 그것을 표준 삼고 공부하려고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솔성요론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교단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남의 원하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이 말이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딪힐 때도 내 뜻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주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잘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권하지 않았죠. 예, 하도록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네. 생각해 보라 하고 지원하는데 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이 원하지 않은 일을 과도히 권하지 않으면서도 또 그 일이 잘 진행되기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일도 참 쉽지 않은데 법문을 표준 삼아서 또 그렇게 공부를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경 사업을 하면서 이 교당의 조경, 건축 관련 업무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어디를 가면 우리 유사님의 손길을, 물론 이제 수원교당이 있을 거고요. 또 어느 곳을 가면 유사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경 사업 해오신 곳. 네, 경남교구 사천시에 있는 와룡산 수련원, 거기에 제가 아마 조경 사업을 하던 초창에 거기를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수련원 건물 지을 때 제가 주변 조경 공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둥지골 수련원 이제 지을 때 제가 네. 직영 형태로 조경을 했습니다. 네. 교당이나 또 기관, 우리 원불교 관련 기관을 조경을 직접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조경 사업을 하면서는 늘 그 직접 좀 이렇게 해 오셨고요. 유사님이 또 직접 참여하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아는 사람 눈에는 해야 될 일이 보이죠. 또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는지도 네. 알게 되고, 그리고 저한테는 제가 일을 하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트럭부터 모든 장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혼자 해야 될 일은 혼자 다니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운회 봉사 활동을 해야 될 경우는 제가 모든 장비를 준비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준비를 네. 다 해오는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운회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조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봉공활동 할 거리들이 그동안 많았었나 봐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유지 관리 일입니다. 나무 한 번 심어 놓고 꽃 하나 심어 놓으면 그게 해가 바뀌면서 자라고 또 풀 생기면 뽑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가지도 깎아줘야 되고, 이런 활동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활동을 봉사 차원에서 청운회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협조를 구했고요. 네. 네. 또 거기에 동원되는 우리 교도님들이 기쁘게 네. 용육상전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예, 삼았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심어 놓고 또 사람도 교당에 한번 데려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공하고 관심을 갖고 또 여러 또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나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경사업 관련해서 보훈봉공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또 보람 있는 일화가 있습니까? 둥지골 청소년 수련원 처음 지을 때 분당교동에 있는 분당교당 교도님이 나무를 희사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희사된 나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경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자재 구입하러 나오다가 트럭 전복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는 이후에 교차로에서 미끄러져가지고 4m 아래 논둑으로 이제 굴러 떨어졌었는데, 네. 이제 논에 거꾸로 처박힌 상태에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발견하고 이제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전화는 먹통이 되어서 못 쓰게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제 신고 좀 해달라 부탁하고 가까이 있는 지서까지 걸어가서 이제 상황 설명하고 네. 뒤처리를 부탁한 후에 버스 타고 집에를 와서 이제 그 그렇게 일을 크게 봤죠. 지금 사고가 있었는데도 예, 스스로 걸어서 나오셨던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하죠. 다치질 않았으니까 네. 감사했죠. 네, 그래도 마음으로 얼마나 놀랐을 텐데요. 내가 네.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또 자책이 있었죠. 아, 또 그렇게 미끄러져서 네, 차가 거꾸로 돌아다닌다는 것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네.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가족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예. 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차 신청해서 그 차 가지고 이제 교당 공사 마무리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교도들도 몰랐고 우리 가족들도 모르게 이제 한 2년 지나갔는데 교당에서 염타원 장혜성 교구장님께서 감상담 한번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네.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제 다들 알게 되었죠. 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정말 큰 사고였었는데. 아, 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육신이 다치지 않았어도 사람이 마음이 큰 경계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보통은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챙겨서 다시 본 그 마무리 일을 탁 짓고 아무에게도 또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잘 수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되었죠. 먼저 사고 난 순간에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이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히 제 몸이 다치질 않은 것을 네. 보고는 또 몸 다치질 않았으니까 가족들한테 일부러 그 얘기를 해서 또 걱정스러워 하는 것을 뭐 보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차를 구입을 해서 다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감사죠. 아, 그렇군요. 정말 사고가 나는 순간에 어쩌나 이거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생각을 먼저 하셨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책임감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앞으로 유사님의 또 무궁무진한 이야기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시간에 유사님의 또 삶의 이야기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경기 인천교구 수원교당 유산 신경욱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유사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